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12월 25일 성탄절, 동지 팥죽 6월절, 크리스마스, 예수님 재림 준비, 12월 25일, 12월 22일 동지,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로 통일적인 어떤 호칭이 필요하다. 하루 예수님 오시는 날,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는 크리스마스, 제사, 재림, 제사하고 재림은 제자가 다릅니다. 제사는 제사 제자라 그러죠. 재림은 다시 오시는 제자, 다시 제자고 안에 제자, 밖에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월 25일에 관계된 즉 2018년 12월 25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월 25일하고 계속해서 연결하는 성탄절로 연결되는 내용이 오늘이 2월 지금 18일이죠. 2월 18일 거의 두 달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돼가고 있는데 이 성탄절에 관계된 내용의 정리,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이 단어를 끝을 내면은 정리해야지 하는 내용을 미리부터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잔도라는 것이에요. 잔도. 그리고 그 철도. 요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끝내리라. 저는 그래, 처음부터 그래서 생각을 하고 왔는데 금방 끝날 것 같던데 지금 사실은 한 두 달 가까이 된 거죠. 근데 더 하다가 중간에 요 이야기를 끝을 내야 되겠다,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1022 그룹이죠. 지금 1022 그룹에 810, 오늘 816인데 810이죠. 810에 가면은 2012 박근혜의 탄핵에 대한 내용이 중국과 관계됐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들어온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더 해야 되겠다. 추가를 해야 되겠다. 어쨌든 그 박근혜 그 탄핵은 중국에 처음부터 중국에서 기획된 것이므로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탄핵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진 어떤 연관성이 있다. 관계된 개인이 지금 국가의 안에 조직이 있고 또
중국이라고 하는 이 뭐 탄핵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면은 말이죠. 식은 중국기와 같은 뭐 오랜 전통의 중국의 오랜 전통의 상대 국가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이런 내용은요. 그 중국 역사가 그 역사니까 결국에는 뭐 참 모반한다. 그 다음에 반역한다. 나라를 전복시킨다. 이거는 뭐 중국의 역사 전체가 그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왕조 자체가 뭐 단순하고 뭐 모반이라는 것이 가끔 있더라도 어떤 불만 자체가 세력 자체가 불만이 싹이 틀 수 있는 것이 내부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상대 국가에 대해서 전복시키는 내용, 우리가 잘 아는 고사에서 무슨 5월 동주, 5월 동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도 있고, 그 전체가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어떤 전복하고 탄핵하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저도 사실은 뭐 이런 내용이 내한테 이런 자료들이 뭐 이것도 여러 군데서 이게 모아져서 취합이 돼서 왔는데, 내가 이걸 뭐 모으려고 일부러 막 설치고 다닌 것도 아니고, 뭐가 없느냐 하고 막 탐색한 것도 아닌데, 이 들려지는 자료에 의해서 지나가는 자료인데 이제 내한테 이렇게 모아진 거죠. 우선 문정인 특보가, 문정인 특보에 대한 거는 문정인 씨가 운전수에 대해서 이름이 나올 때, 운전수가 문정인이다. 문정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자료를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임종석이도 서울시장 부시장인가 뭐 있다가, 문재인 비서실장이 가길래, 아이고, 저 사람 주의해야 될 사람이다. 그때부터 주의했는데, 관심 가져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제1인자는, 임종석이가 될 것 같다 하고 예측하면서 쭉 봤는데, 요즘 들려온 자료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보다 더 이전부터 아주 대단한 이력을 가진 반정부 활동을 하진 이런 이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정인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인지 몰랐죠. 그냥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대통령 특보라 해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휘젓고 다니는 그 정도 알았는데, 보통 이 이력이 아니더라고요. 대학 교수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신문에다가 기고를 하는 그런 자료를 이제 쭉 정리하는 걸 내가 봤는데, 박근혜 정권이 2014년 세월호 사건이죠.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들어오는 해 신문에 자주 기고하는데, 거기에 2014년 그때 2월인가 3월인가 하여튼 4월이 되기 전에 표시를 했더라. 신문에다가 박근혜 정권 지금 1년 차를 지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오래 갈지 걱정된다, 이런 내용의 표현을 해놓은 걸 제가 봤단 말이죠. 그걸 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세월호 사건이 나자마자 일주일인가 만에 대학 교수들 모아놓고 시국선언을 한단 말이죠. 즉 세월호 사건 자체를 아주 이슈화시켰는데, 촉발시켰는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데, 세월호 사건을 민간인 어떤 활동으로 그냥 사건 자체는 놔두지 아니하고 이걸 민간인 정체로 해갖고 시국선언. 그 대학 교수들이 그러니까 주목하잖아요. 온 국민들이. 가만히 있던 대학 교수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대학 교수가 시국선언 모았어. 저기들끼리 조종되어지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 자체에 대해서 모인 사람들이 시국선을 하니까 사회가 집중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이목이 집중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본 거죠.
제가 들었어요. 이 자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자료가 또 다른 데서 오는 거죠. 뭐 그거는 그런 데로 해서 뭐 우연히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또 다른 자료가 넘어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종교계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그 정의구현 사재단이 개입됐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그래요. CBS가 관계되고 CBS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특히 그 우리 교단이거든. 우리 교단이 주축이 돼서 하는 게 CBS예요. CTS는 보수 쪽이고 교회에서도 그런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데 보수 쪽은 CTS고 CBS는 진보 쪽으로 주로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도 임명진 그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그 목사가 임명진 목사라 그래가지고 박근혜 그 탄핵 때 이 사람이 또 그 비상대책위원장 해가지고 막 아주 난조질 해버린 거죠. 그거는 사실 그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없어. 지금 현재 중국하고 관계됐다 이 자료는 없는데 관계될 수가 있다. 지금 요 CBS 관계된 거 보면은 벌써 그것도 뭔가 있다 하는 것이 있죠. 그 자유한국당도 지금 뭐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그때 그 대표했던 사람, 뭐 그 사람도 현재 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인데,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아무튼 그 CBS의 김현정 아나운서를 이름을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김현정, 나는 그런 아나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한테, 또 목사가요. 목사, 여기도 목사입니다. 목사가, 호남 지역에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전라도라 하더라고. 그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사투리가 무슨 녹음돼서 나오니까 역시 호남 지역 사람이 맞다. 근데 목사예요. 관계되어 있는 게 CBS 목사, 그 다음에 정의구현 사회재단, 캐토릭이 관계되어지는 일루미나티 계열, 요 계열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보면은 그 개신교, 특별히 그 우리 통합체계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 임명진 목사도 우리 통합책이고, 그런 그 통합책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보수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막 나가려고 하면 뻗쳐나가는 것이 뭐 엄청나게 뻗쳐나가죠. 진보 쪽으로.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지금 시차례를 거쳐서 내가 그 청원서를 냈어요. 요거 밝혀지는데, 그동안 뭐 노예 일하는데 뭐 청원서 어림도 없어요.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번에 청원서를 3건 냈는데 그 중에 하나 5.18 국가 유공자 명단 밝히는데 국민 서명운동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총회 헌의안으로 냈어요. 지금 낼 거에 작성은 다 돼 있고 다음 주 27일이 시차례니까 시차례 경유해서 노예 올라가는데 이게 노예에서 뭐 총회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지만 제가 그 내용을 일단은 썼어요. 관계된다니까 저도 지금 우리 통합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써놨는데 그 나오는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그 조타수가 그 형을 그렇게 재판을 받는 중에 조타수가 유언을 남겼다는 유언을 몸에 병이 있어갖고 죽어가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선박에 대한 내용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쭉 남겼는데 요것 때문에 배가 침몰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판하고 나오는 선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런 그림은 이거는 조작이지. 어쩌면 부각시키를 하는 거예요. 그 배가 침몰된 것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 그림으로 해갖고 그리고 유언으로 남기고 그 유언을 목사가 방송을 타는
목사가 들고 나와가지고 방송국 아나운서 주고 아나운서는 그거 맞춰가지고 입이 서로 맞는 거죠. 그거 들고 왔을 때게 요렇게 하고 하고서 라디오 방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맞았다는 거지. 그게 서로 그게 이제 하나의 촉발되어지는 라디오 방송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돌아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문정인 특보가 또 그렇게 막 일으키는 거하고 전반적으로 뉴스가 집중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까지는 끝났어요. 그 사람은 아나운서로 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는 데에 일조했다는 정도로 자료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또 그것을 하나 더 연결하는 게 있는 게요. 조타수락 하는 게 조타수. 나오는 조타수가 있잖아요. 다른 자료는 내가 그 세월호 사건 나왔을 때 다른 건 여러 가지 복잡해서 잊어버리는데 연관성을 안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자료를 찾지 않고 그냥 이번에 들려진 내용만 갖고 볼 때 조타수에 대한 내용이 세월호 사건 때 한번 나왔거든. 막 뉴스가 막 나올 때 배에 어떤 침몰에 되어져서 조타수가 어떤 방위각을 하는데 앞에 있는 항해사가 앞에서 조타수에게 명령하면 조타수는 막 돌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서로 항해사하고 조타수가 서로가 안 맞았다. 이 내용이 나왔어요. 언급을 했어요. 라디오, 신문에다가. 그러다가 이것이 유병헌이 도주 쪽으로 막 몰아가는 바람에 배 침몰에 대해서 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는 나중에 검사하고 인천에 있는 그 지검에서 인천 검사가 배 사건보다 배의 어떤 내용보다도 유병헌이 도주에 대해서 이걸 사건을 선회하는 그 용에서 지난번에는 이야기했는데 그 조타수가 지금 현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나름대로 유언을 남기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꼼꼼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배를 탄 사람 같으면은 배를 아는 사람 같으면은 전혀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아주 아주 그림도 아주 정식으로 해갖고 이래 탁 그려놨는데 이게 조작이고 모함이다. 즉 배 사고를 철저하게 그 사건으로 조타수가 철저하게 그 그림에 의한 물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넘어졌다. 그 배는 그러고 그림을 그려놓은 내용이 반대쪽이라 반대쪽. 근데 그거는 이제 내용을 모르는 아나운서나 내용을 모르는 목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막 하나의 바람잡이처럼 해가지고 이것을 여론화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건데 저는 그 조타수의 이야기는 조타수를 집중하는 거죠. 이 조타수가 이 문제가 있구나. 즉 사고를 일부러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뉴스에 오래 들은 뉴스에 조타수가 항해사에 의해서 나오는 그 내용을 조타수가 그때 고의적으로 항해사가 방향을 주는 그 방향을 조타수가 임의로 바꾼다는 거지. 그래서 그건 오래전에 사고가 나왔어요. 유병헌 사건이 나오기 전에 배가 왜 침몰했냐 하고 나올 적에 그 위치에 가서 갑자기 배가 방향이 맞춰서 적당하게 이걸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너무 각도를 많이 틀었다. 그 조타수가 각도를 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항해사에서 조타수하고 연결되어진 이 각도가 서로 안 맞았다. 안 맞을 수 있는 내용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만 거의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배 타다 보면 그런 일이 가끔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죠. 급하게 돌아가다 보면은 조타수가 앞에서 항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반복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반복 자체가 잘못되어갖고 방향이 갈 수 있다. 그 개인의 어떤 운전 실수, 이런 내용으로 그냥 넘어가는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타수가 유언장을 남겼는데 이 유언장이 허위적으로 조작된 내용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이제 조타수가 중심에 뭔가 조작되어지는 뭔가 이것에 미리부터 이 사고를 일으키려고 하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심정을 굳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심정을 굳히느냐? 문정인의 그 특보가 미리 예언한 거예요. 이런 사고가 있을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벌써 정보를 중국하고 내통되었던 그 이력, 오래전부터 김영삼 대통령 그 이전부터 나타났던 그 이력들, 오래된 이력들, 국가 체제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오래된 이력, 그 정도의 이력에서 중국하고 내통되었던 그 루트에서 중국으로부터 정보가 중국하고 교류가 굉장히 깊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문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문정인의 그 주장은 미국은 제외시키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동북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제시를 일으키자, 이 구조를 계속 주장하는 내용을 볼 때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나타난 이 사건을, 이런 어떤 내용을 문정인이가 준비하고 있다가, 자료를 딱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사건이 딱 터지니까 바로 시국선으로 나타나는, 여기에서 초타소가 자기가 임의로 자기가 나름대로 조정받았던 어떤 내용에 일부러 일으키는 사고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재판받는 과정에서 계속 그것이 이제 압박으로 오니까 자기는 이미 죽을 각오가 다 돼 있는 상황, 이미 중국한테 다 자기 후손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어떤 것은 중국한테 보장이 다 된 상태에서 아마 그 유언장을 남기는, 그래갖고 생을 마감하는 나름대로 어떤 길을 걸어갔지 않겠느냐. 중국이 다른 나라라든지 이런 적국하고 적하고 싸움할 때 일하는 이 모함은 이런 정도는 아주 아주 우스운 내용,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중국 영화 보면은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스타에 깔려 있거든. 그리고 중국 영화 지금 만날 옛날 사람들 칼싸움하는 이 내용 보면 그 배경에는 전부 다 모함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내용, 그래갖고 막 판을 뒤집는 이런 거는 항상 깔려 있으니까. 그건 아주 너무 쉬운 반찬이죠. 너무 쉬운 반찬. 여기서 우리가 한번 분명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중국의 어떤 시도를 봐야 되는데,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추가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국의 그 분열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중국의 분열은 중국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저렇게 공산당이 전체를 통합하는 건요, 중국 국민들의 절대적으로 안녕하게 하는 건 절대 아니다. 분열시키갖고 경제적으로 경제 규모를 줄이는, 그러면서 좀 알차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전 인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대한민국에서 이 내용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중국을 절대 우방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언제라도 대한민국은요, 우방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전 역사 속에서. 근데 대한민국이 중국이 큰 나라라 해고 쩔쩔매려 그러지, 중국은 절대 대한민국의 우방이 될 수 없는 나라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그 2012 박근혜에 대한 위치가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박근혜 탄핵이 되어질 적에 그 촛불 들고 밤에 갔던 사람들, 그 추운 날에 갔던 사람들, 그 중에서 여자들은 해괴일이에요. 여자들이 그 완전히 정치의 남편, 여자들이 바라는 것은요, 박근혜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바라야 돼, 남편. 특히 그 탄핵에 촛불을 들고 나갔던 여자들 중에서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미혼들,
애들 끌려서 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자발적으로 간 여자들이 있으면요, 남편하고 관계를 분명히 먼저 회복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돼요. 정치. 남편하고 거리가 있으면서 정치 참여하는 여자들은 분명히 발을 끊고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어지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걸 인지하는 거예요. 또 2012년에 박근혜에 대해서 표를 찍지 않은 모든 여자들은 이 정치가 2011 박근혜를 통해서 이 정치가 얼마나 이게 모순적이고 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거 깨달으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역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자들에 대해서 이 깨달음을 확실히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스탠스, 어떤 위치를 가지고 서로 간에 견제하면서 나가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하는 요소가 있다. 여기 오늘 본문 내가 하려할 때 아까 잔도락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잔도. 전도가 아니죠. 잔도입니다. 철도. 잔도는 삼국지에 나오는 한 도로, 이제 그때 건설했다는 걸 되는데 지금 가끔 텔레비전에 관광지로 나죠. 관광지, 중국의 관광지. 그걸 보고 전하는 대로 오래전부터 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다가 이번 성탄절 내용을 할 때 요 대해서 끝을 내야 되겠다고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